예비고1 문학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시리와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갈래가 고려시대 평민들이 유행처럼 불렀다라고 해서 고려가요라고 배운 게 있는데, 지금 보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도 그 고려가요에 들어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갈래 설명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가시리와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상 도입부에 고려가요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고려가요와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고려가요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요, 그 영상을 찾아서 그 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봐야 되는데,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려가요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불렀기 때문에 작가를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개똥이 말순이,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했기 때문에 100명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라면 처음에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마지막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결지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작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대비에 단골 문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청산별곡에 나오는 화자를 실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실현당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실현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연애하고 있다가 헤어졌을 때 헤어진 남녀를 실현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시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랑민이라 그래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세 번째, 아니야, 공부 좀 하고 생각이 있는 지식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화자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시어의 의미와 그리고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별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세 가지를 전부 다 알려준다면 표 형태로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학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산별곡에서 이 청산이란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청산은 1번, 화자가 현실 같은 말, 속세 같은 말, 세 속에서 벗어나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 또는 이상적인 공간. 그래서 화자에게 있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공간이 청산이 될 겁니다. 청산.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현실 도피처라고도 하고, 속세를 벗어나다라고 하는 걸 탈속의 공간 또는 탈속적 세계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탈이라고 하는 글자는 벗어나다, 속이라고 하는 글자는 속세라고 보시면 돼요. 속세를 벗어나는 공간. 그런데 여기 청산뿐만 아니라 청산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간 어디가 나오냐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와 청산은 화자가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지고 싶은 공간이 청산이 될 테니까 이 기본 베이스 잡고 지금부터 작품을 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품 개관을 먼저 보시면 고려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이라고 나와 있죠. 애상적은 슬픈 걸 애상적이라고 했고요. 낙천적 밑줄 쳐보시면 이 낙천적이라고 하는 글자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는 걸 낙천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후렴구 때문에. 이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고 하는 후렴구를 사용하는데, 자음 중에 리을과 이응이라는
울림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굉장히 밝고 경쾌한 리듬감을 조성한다라고 우리가 배울 거고요. 볼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려를 살고 있었던 고려시대의 평민들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다라고 가끔씩 출제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율 보시면 고려가요니까 세 글자 두 글자의 반복이라고 말하는 음수율 3, 3, 2조가 나오고요. 띄어쓰기 단위와 불일치하지만 사람이 한번 호흡할 때 읽을 수 있는 단위 사문보랑 같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라고 나와 있는데 삶의 고뇌와 비애 세모 쳐보시면 부정적인 정서가 될 거야. 삶의 고뇌와 비애라고 하는 건 사람이 느끼기 힘든 싫은 정서가 될 테니까.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또는 벗어난 이후에 가고자 하는 공간은 청산이 되겠죠. 또는 바다가 되겠죠. 본문 바로 가서 볼까요? 본문.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잠깐 적을게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지금 눈을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가시리와 좀 비슷한 형태가 하나 보일 거야. 그거 먼저 볼게. 살얼이 났다를 A라고 가정했을 때 뒤에 나오는 살얼이 났다도 A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살얼이라고 하는 건 살얼이 났다의 축약형, 즉 줄임말이니까 A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산애라고 하는 건 A로 간주할 수 없어 B가 되겠죠. 좀 1번 A, B, A 구조가 나왔고 가시리 할 때도 배웠습니다. A가 3번 나왔고 A가 반복되었으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또는 민요적인 운율 형성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했었고 2번 이제 음수율하고 음보율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살얼이 3글자, 살얼이 3글자, 낫다 2글자, 청산 3글자, 살얼이 3글자, 낫다 2글자 3, 3, 2조의 음수율이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삼음보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자의 소망, 화자의 바람이 등장하고 있다. 청산에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 청산에 살고 싶은 화자의 바람. 이어서 볼게요. 청산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멀위 다래 동그라미 쳐보시면 멀위와 다래라고 하는 건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빕스 가서 화려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나물과 김치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게 소박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겠다. 여기 네모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네모 쳐보시면 그 부분이 바로 이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될 텐데 후렴구는 워낙 중요하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율을 형성할 거고 연 마지막에 나오니까 연구분 할 거고 형태상 또는 구성상 안정감과 통일감을 준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고려가요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고 또 마지막 4번도 중요하죠. 작품에 나와 있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나 정서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5번 리을과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리을과 이응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성대가 울린다라고 해서 울림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리을과 이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그러면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고 말하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삶의 고뇌와 비애를 느끼고 있어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굳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뇌와 비애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를 적었다고 봐도 되고요. 고려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고려시대 국민들, 평민들의 낙천적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새. 그럼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새가 자연물이 될 텐데 얘들아, 새가 짹짹하고 운다라고 해서 그 새가 어떤 감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가 느끼는 우는구나라고 하는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 새라고 하는 자연물 또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감정이라고 할 거고, 결국 화자의 정서와 새의 감정이 일치하니까 너랑 나랑은 같은 상황이야와 관련된 사자성어 동병상련까지.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널라와에서 얘들아 라와라는 두 글자 체크해 보시면 고전 작품에서 라와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라고 하는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야. 그래 자주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밑줄 자고 일어나서 우니노라.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 뭐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특이사항 없겠죠. 가던 새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세모 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물 아래라고 하는 건 화자가 머물고 있던 현실, 세속, 속세라고 볼 수 있는데, 물 아래 밑줄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 건 속세에 대한 미련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청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현실이 그리울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가던 새라고 하는 세 글자의 해석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자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시어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가던 새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지식인으로 본다면 날아가는 새, 단순 자연물. 반면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현한 여인으로 본다면 나를 버리고 가는 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정착할 수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유랑민이라고 본다면 내가 갈던 밭, 내가 경작하고 있던 공간이 되겠죠. 농사 짓고 있던 밭. 그래서 화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익묻은 장글란도 마찬가지 채팅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자의 다양성으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똑같이 해석을 도와드리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익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걸 실현당한 여인으로 한다면 녹슨 은장도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여성들이 남자에게 원치 않은 상황에서 겁탈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자결하려고 들고 다녔던 칼을 은장도라고 합니다. 자, 익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걸 실현당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녹슨 은장도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유랑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밭을 갈 때 쓰는 쟁기가 녹슬었다. 왜? 유랑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잃어버렸을 테니까
당연히 쟁기를 쓸 데가 없었을 거고 쟁기를 쓰지 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쟁기를 쓰지 못했을 테니까 녹슬어져 있을 거고요. 마지막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녹슨 병기라고도 보고요. 필기구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 측면은 화자의 다양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은 장글란을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1인공 덜인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인공 덜인공이라고 하는 글자 이럭저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럭저럭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밤새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낮에는 이럭저럭 해서 많은 사람 만나며 지낼 수 있었지만 밤에는 오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화자에게 있어서 고독과 절망을 부여해주는 부정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밤은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갈게요.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가? 돌 동그라미.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돌은요 운명과 관련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돌 동그라미 쳐시고 운명적 고난과 비애.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던져지는 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싫어할 사랑할 사람도 없어서 밑줄 맞아서 운다. 즉 탓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그냥 울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운명적 고난과 운명적 비애 앞에서 그냥 체념한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포기하는 것을 체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살얼이 났다. 아까 봤던 문장이랑 똑같네? 근데 잘 봐. 바다에 살얼이 났다. 바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청산과 동일한 의미.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여기 밑줄 쳐보자.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밑줄 쳐보시면 생각해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장대 높이뛰기라고 있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장대 들고 탁탁탁 뛰어가가지고 땅에 딱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장대라고 하는 건데 그 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 텐데 사슴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다가 사슴이 올라가서 오늘날 현악기라고 말하는 바이올린과 비슷한 해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답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가 느끼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기대가 일어나기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얄리얄라 셩 얄라리얄라. 이 부분을 가지고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 위로 올라간다라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자 이상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라고 해석을 하거나 결국 이 부분이 말하고 싶은 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심정과 그리고 기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 즉 진한 술을 빚는구나. 강수라고 하는 글자 또는 술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작품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면 축하주 마시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연애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면 선생님 술 한잔 하세요. 좋은 일 있는데 라고 말하잖아. 그럼 그런 순간에 마시는 술은요 당연히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고조시킬 수 있을 거야. 높일 거야. 텐션업. 흥취를 돋는다.
반면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마시는 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썸녀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 술 한잔 해야겠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슬픔과 현실에서 차인 기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현실의 시름이나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술을 마신다라고 해서 완벽히 갈등이 해소되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잡사와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잡사와니라고 하는 글자 앞에다가 나를이라고 적어놔. 즉 실제로는 내가 술을 잡고 있는 건데 술이 나를 붙잡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붙잡으니 여기 네모 네 어띠하리요 네모 쳐볼까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체념적 태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해소가 되겠지라고 말하는 작품이 청산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낯설거나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산별곡 강의였습니다.